경남 거제의 오늘은 지금 우리의 노동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놓고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노동 문제는 법으로도 국제협약으로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빈틈은 정치로 채워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해온 내용을 보면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충돌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우려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죠. 네, 지금 제대로 보이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원유 운반선입니다. 높이 30m, 너비 60m로 화면에 다 담아지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중간쯤 높이에 지금도 정거 농성을 하는 노조원들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가는 1세제곱미터 크기인데 그 안에 노조원 유채한 씨가 있습니다. 유 씨는 하루 2끼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생리 현상은 기저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거 농성을 벌인 건 오늘로 28일째입니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는 발언에 오늘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성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정거 농성을 하고 있는 바로 그곳, 실제로 선박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한 독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일본독은 7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0개 크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독에서만 한 해 많게는 20척을 건조합니다. 그런데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이 일본독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독에서 건조 중인 3척도 갇혀 있습니다. 다른 선박 공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원유 운반선 한 척을 점거하면서 전체 공정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정거 농성으로 하루 3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큰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도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노조원이 점거한 원유 운반선에 올라가기 위해선 지금 보이시는 3m 높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는 노조원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 안에 있는 노조원을 빼내려면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로 절단해야 합니다. 노조원 6명이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장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 2중 3중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강제 해산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난공불락 요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경남과 부산 지역 8개 중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내일 예정된 금속노조 영혼안건 총파업에 대비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쟁점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회사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데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이 구조조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물가는 뛰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노동시간이 줄면서 상여금과 수당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의 실질 임금 하락분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집단 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활동 인정 등입니다. 하청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임금 실수령액이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전인 2014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협상에서 임금 인상폭을 10%로 한 발 물러서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임금 30%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원상복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과 실질적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산업은행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불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과연 맞는 건지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가 잘 되면 공사대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일단 수주 훈풍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발주량의 45% 넘게 따냈습니다. 네. 2018년 이후에 4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수주 물량 증가에도 처우가 그대로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수주가 늘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작업 물량은 1년 반 전쯤에 수준받은 물량입니다. 지금보다 제조 비용이 30%가량 낮았는데 최근 원자재가 폭등으로 선박 제조에 쓰는 6mm 넘는 두께의 철판, 후판 가격이 최근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더 늘어나서 지금은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손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이 수주 훈풍이 언제 현장에 반영되냐 물어봤더니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대우조선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마지노선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 조선업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거론해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임금 인상률 타협을 중재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이나 소득 공제 등으로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의 원하청 관계, 불공정 계약 관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겠죠.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왜 스스로를 가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회장님,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온 지 한 달이 돼갑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예, 벌써 50일이 되어 갑니다. 폭염 속에 현장을 지킨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땡볕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뜨거운 철판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라서 생각보다는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려오셔서 오자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그래서 협의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흔쾌히 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측이 시간을 잡아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과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사실 좀 현장에 깜짝 놀랐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공권력이 투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밝히셨던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고 사실 정부에서 정말 공권력을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사대 폭력 때문에 밀리다시피 해서 지금 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와서 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장을 찾아온 장관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셨는데 희망을 좀 보셨습니까? 예, 행안부 장관님이랑 노동부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같이 주문한 것은 오늘 이후로 제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인데 정부가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권력 투입보다는 조선산업 지금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받아나는 이 물량들을 쳐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초의 요구는 임금 30% 인상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인상이 아니라 원상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2021년 겨울에 저희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11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동참해 주셨고 거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 구조조정 당시보다 현재 30%가량 임금이 하락돼 있다는 것을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금 인상 30%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 답변하시면서 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접점을 어느 정도 찾고 있었습니까? 예, 접점이 찾아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청업체 우리 사장님들하고 교섭을 진행했을 때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하청업체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노동조합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대우조선원청 특히나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개별 사업장에 있는 대표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집단 교섭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선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한 평도 안 되는 철 구조물에 몸을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m 고공으로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8군데 거점에서 파업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파업 시작을 하자마자 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거점에 대우조선 원청의 구사대들이 침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도발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폭력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가 허리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밀리다시피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쟁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협상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